네, 이제 미답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미답 시작하기 전에 오신 분들 이름 불러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엘리님, 잭바오님, 큐티여신님, 레베카 지금 어디쯤님, 남도 사람종님, 로이오님, 선우님, 희윤쌤님, 벚꽃공주 정혜민님, 잡초님, 코유님, 루트님, 세라피노 K님, 유니칸 꼬마녀님까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미답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넘어가질 않네요. 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프렌즈 4기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이프렌즈 인플루언서 민우찌입니다. 저는 매주 월요일 오후 10시에 상식 퀴즈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하게 퀴즈데이가 아니라 영화를 소개하는 미더를 준비했어요. 항상 모임 일정에 관련해서는 미리 인스타그램에 공지하고 있으니까요. 화면에 제가 또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적어놨어요. 팔로우하시면 언제든지 공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확인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돌아온 국화빵님, 개돌님 와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첫 번째 자기소개를 하고 두 번째 영화로 보는 아동복지라는 주제로 좀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요. 마지막엔 또 퀴즈대회까지 하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항상 혼자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특별하게 게스트 한 분을 모셨는데요. 저와 함께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계시는 엘렌님입니다. 엘렌님, 자기소개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로 보는 아동복지를 설명할 엘렌입니다. 처음 이프렌드에서 진행하게 되어서 무척이나 떨리네요. 네. 오늘의 주제가, 오늘의 주제가 영화로 보는 아동복지인 만큼 제가 영화를 소개하고 영화 속에서 알 수 있는 복지 모먼트를 알리면서 어떤 복지가 필요할 수 있는지 설명할 텐데 갑자기 본론으로 넘어가면 재미없으니까 먼저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먼저 저는 대학교에서 가족복지를 전공하고 있어요. 가족복지가 무엇이냐? 복지라는 말을 들어봤는데 가족복지는 들어봤어도 모르겠다. 이러는 반응을 많이 받았어요. 가족복지란 정말 간단하게 가족을 대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족의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서비스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저는 가족복지와 더불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노인복지라던가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복지를 배우고 있어요. 제가 가장 관심 있는 분야는 사회복지인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는 아동복지, 보육 이런 쪽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미덕 주제를 아동복지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슬슬 영화와 함께 아동복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 사실 제가 이런 자리가 처음이기도 하고 되게 긴장한 상태여서 말하다가 실수도 할 것 같고 말이 빨라지거나 작아지거나 난장판이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러면 민루씨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어? 아, 네, 당연하죠. 제가 지금 되게 얼굴이 빨개졌는데요. 조금 진정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럼 같이 영화를 보러 출발해 볼까요? 네, 그러면 오늘 같이 볼 영화는 바로 세 개인데요. 아까 레베카 지금 어디쯤 님도 궁금해 하셨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나 다니엘 블레이크, 고백, 원더 이렇게 세 가지 영화를 준비했어요. 먼저 첫 번째로 나 다니엘 블레이크 영화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영화로 제가 선택한 영화는 나 다니엘 블레이크입니다. 어, 이 영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아시는 분이, 큐티하신님 아시네요. 네, 저는 이 영화를 학교 수업 시간에 봤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 영화를 아동복지에 관련한 그런 영화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엘리님, 이 영화를 혹시 선정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주제가 영국의 복지 정책을 통해서 관료주의를 비판하고 전체 시민들을 위한 정책은 어떤 것일까? 보편주의로 가기 위한 법은 어떤 법일까? 그런 거를 고민해보고 알아가는 것이 주 주제이기 때문에 아동복지보다 사회복지 정책에 조금 더 가까운 영화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제가 이 영화를 가지고 온 이유는 이 영화를 통해서
인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인권의 범위는 어디까지고 인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보게 하는 영화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2016년 켄 로치 감독에 의해 제작된 영화로 알고 있는데요. 이 같은 해 한국에서도 개봉된 영화예요. 그래서 이 영화가 2016년에 우리 기생충 영화가 수상했던 그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영화로 알고 있는데요. 이 영화에 대한 줄거리는 혹시 엘렌님께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등장인물은 크게 다니엘 블레이크, 케이티가 주 등장인물로 나와요. 다니엘 블레이크는 목주로 일하고 있는데 그러던 그 다니엘에게 심장병이 생겨서 일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요. 이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지만 복잡하고 관료적인 절차로 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해 번번이 실패합니다. 평생을 목표로 일했기 때문에 그런 그에게 컴퓨터를 활용한 온라인 절차는 어렵고 생소한 절차였어. 정보시대에 접어들면서 어르신들께서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거나 생소한 전자기기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결국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현대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소외되거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어요. 한편 다니엘은 질병 추당도 신청하지만 이마저도 실패하거나 거절당합니다. 상담 전화를 해도 대기음만 들릴 뿐이죠. 이러한 다니엘의 상황은 지독한 관료주의를 담담히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실업추당과 질병추당을 신청해도 모두 거절당해요. 마지막으로 구직추당을 신청하게 되었지만 이마저도 거절됩니다. 또 다른 주인공인 케이티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케이티는 두 명의 아이를 낳은 미혼모인데요. 런던에서의 고된 생활에 뉴캐슬로 들어와서 아이들과 함께 허름한 집에서 생활을 합니다. 지역을 이동하게 된 케이티의 두 아이들은 전학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지만 그 어떤 것도 케이티와 아이들에게 쉽지만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고된 생활한 케이티와 그녀의 자녀들을 보살펴 줍니다. 네, 그동안 채팅을 잠시 읽어볼게요. 레베카 지금 어디쯤님 실제 배우도 있지 않나요? 다니엘 블레이크라고 해주셨는데요. 그동안 제가 잠시 검색을 해봤는데, 네, 안 계시네요. 네, 키라이라님이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자리에 앉는 방법 한 번만 설명해 주시라고 네, 적어주셨는데, 희은쌤님께서도 설명해 주셨네요. 여기 이품위를 이동하셔가지고 의자 근처에 가시면 플러스 버튼이 떠요. 그래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의자에 앉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저 또 진행해 볼게요. 네, 케이티와 아이들은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익숙하지 않은 지리탓에 버스를 잘못하는 바람에 생계비 추당 지급 신청일에 몇 분 늦었다는 이유로 지급이 거절당합니다. 케이티는 음식을 얻게 되면 자신의 아이들에게 먹이느라 제대로 음식을 섭취하지 못합니다. 결국 케이티가 무료 급식조에서 굶주림을 이기지 못하고 통조림 뚜껑을 열어 음식을 먹는 장면에서 그녀의 절박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같은 처지의 다니엘의 도움으로 케이티는 위기에서 벗어나지만 우리는 그리고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은 다니엘, 케이티와 같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하기도 하고 또 그들의 생계수단을 방해하는 관료주의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네. 레베카 지금 어디쯤님 이런 영화는 유튜브 리뷰 말고 실제로 봐야겠어요. 실제로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 영화에서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도 그들의 삶이 있고 결국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엘리님께서는 가장 인상에 남았던 명대사가 있으신가요? 네, 저는 나 다니엘 블레이크, 내 한국날이 내가 굶어 죽기 전이기를 요구하며 고린 전화 연결음을 바꿀 것을 요구한다 라는 대사입니다. 이 대사는 다니엘이 질병 추당을 받기 위해 항고를 하기로 선택하고 센터벽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글인데요. 영화에서는 다니엘의 행동을 제재하려는 경찰, 센터 사람들과 그를 응원하는 사람들을 교차로 보여주면서
복지 권리의 주체를 생각하게 하고, 특히 이 글에서는 나 다니엘 블레이크로 시작되는 단어는 이 단어가 보면 시민의 인권을 우선이며 복지의 주체다라는 것을 표현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동안 네, 키라이라님, 버크님, 저금통 선우님, 네, 재치없는 활동가님, 옹웅잉응님, 하늘님, 용용이님, 지진님, 써니엘라님, 세상궁뎅이님 와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기억에 남았던 대사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밑에도 적혀 있지만 나는 의뢰인도 고객도 사용자도 아닙니다. 나는 게으름뱅이도 사기꾼도 거지도 도둑도 보험번호 숫자도 화면 속 점도 아닙니다. 내 이름은 다니엘 블레이크입니다. 나는 개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내 권리를 요구합니다. 나는 요구합니다. 당신이 나를 존중해 주기를. 나는 한 명의 시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라는 대사예요. 네, 저도 이 대사 기억나네요. 다니엘이 한국에서 읽으려고 했던 메모였죠? 네, 맞아요. 이 대사가 정말 이 영화의 주제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기억에 남는 대사였습니다. 우리 레베카 지금 어디쯤 님도 채팅에 적어주셨는데요. 아동 인권은 아니지만 인권을 주제로 한 좋은 영화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 영화를 통해서 또 영국의 관료주의도 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었어요. 이 한국에서도 이러한 상황들을 간혹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이 우리나라의 경우도 영국과 비교해 보면 비슷한 상황들이 몇 차례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용무 때문에 전화해도 통화하기가 힘들거나 혹은 통화가 연결이 되면 다른 곳으로 연결되거나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서비스를 시청하기 위해 문의하면 용어가 어려워서 알아듣기 힘들 때도 있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많아서 곤혹을 겪는 그런 클라이언트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좀 관료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는데요. 엘리님, 관료주의가 정확히 뭔가요? 제가 관료주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관료주의란 관료제가 지배하고 있는 국가의 행정기관 및 사회 집단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정한 행동 양식 및 의지 상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관료주의라 하면 관료제를 강조하는 사상적 입장이나 주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관료제의 역기능으로 인하여 야기되기 쉬운 병리적 현상을 말해요. 이어서 수단이라는 단어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당은 일정한 급료 이외에 정기적 또는 수시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보조를 말합니다. 종류도 가족수당, 아동수당, 근로수당, 주유수당 등 다양해요. 수당 설명까지 감사합니다. 이 엘리님은 혹시 이 영화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과연 여기서 악역은 누구일까 하는 질문이 떠올랐어. 이 영화를 감상하는 이들이 느끼기에는 아마도 다니엘과 케이트의 생활을 방해하던 관료주의에 찌든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 악인을 다루지 않았어요. 다니엘과 케이티 같은 사람들을 몰아넣은 거는 영국의 복지 시스템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왜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면 제가 예시 하나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2021년 2월 인천 어린이집 장애아동 학대 사건에 대해 들어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혹시 들어보신 분 손 들어주시겠어요? 어, 네, 큐티어신님, 그리고 세라피노 케이님, 레베카 지금 어디츠님도 이 사건에 대해 들어보셨네요. 이 사건은 네,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작년 2월에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장애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하였는데요. 이 구청에서는 교사들을 해고하고 피해 아동들에 대한 후속 대책을 빠르게 진행해서 초기 대처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학대를 받은 장애 아동들은 당사자와의 합의 없이 지정된 어린이집 한 곳에 특수반을 개소하여 전원 조치하는 방법으로 대응을 했고요. 심리치료를 위해서 지정된 그런 치료기관에서만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에 이런 공무원 등이 좀 많은 비판을 받았던 사건이 있었죠. 네, 맞아요. 하지만 그들이 나태하게 대책을 세워서 일어난 일이 아닐 거예요.
그들은 이미 화가 나서 전화하는 각종 민원들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정책들이 늘어나고 또 업무량은 늘어나면서 사회복지 공무원이 부족한 현재에 그들은 민원인들의 상황을 자세히 살필 수 없는 시스템 안에서 일하고 있을 거예요. 결론은 공무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공무원 혹은 집단의 문제가 아닌 시스템의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자세한 설명 또 감사합니다. 이번엔 다음 영화로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영화는 바로 고백입니다. 2021년 개봉된 영화이며 부천 국제 판타지틱 영화제에서 서은영 감독과 박하전 배우가 코리안 판타지틱 장편 배급 지원상과 배우상을 각각 받은 영화이기도 합니다. 아, 이 영화는 제가 알기로 이 아동학대랑 관련해서 그런 문제의식을 다루는 영화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아동학대가 또 굉장히 큰 문제이다 보니까 아예 아동학대와 관련한 영화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 재치 없는 활동가님께서 설명 친절하세요. 감사합니다. 세라피노 케인이 학대 나빠요. 맞아요. 너무 나빠요. 이 아동학대가 또 큰 문제잖아요, 결국에.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좀 2019년에 나왔던 어린 의뢰인이라는 영화의 경우에는 이 2013년에 일어난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실화로 만들어졌고요. 2018년에 나온 이 미스백이라는 영화도 당시 이지원 감독님이 직접 겪은 일화에서 시나리오가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외에도 아동학대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로 만들어지거나 다큐멘터리로 이용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봤는데요. 이 2021년에 개봉한 이 고백 영화는요, 이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알리면서 신고의 중요성도 알아가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이번 기회로 또 아동학대 신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엘렌님 혹시 영화 고백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고백에서는 크게 3명의 등장인물이 나와요. 어른들의 불의를 참지 못하는 사회복지사 오순과 혈경찰 지원, 그리고 학대받는 아이 보라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어요. 먼저 지원은 신입경찰로 파견되어 파출소에서 퇴근하던 길에 피 묻은 옷을 입고 아이와 함께 다니는 오순을 보게 돼요. 실종 사건의 아이가 보라라는 것을 안 지원은 오순을 납치범으로 생각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한편 사회복지사인 오순은 보라가 함께 살고 있는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경찰에 신고하였지만 정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경찰은 오순의 말보다 아버지의 말을 듣게 돼요. 그 이후로 오순은 보라가 걱정되어서 계속 찾아가고 보살펴주지만 계속해서 늘어나는 보라의 멍이 든 모습에 아버지와 싸우게 됩니다. 결국 오주는 복지센터에서 해고되었고 경찰은 학대 사건에 끼어들기 꺼려하는 상태였죠. 아, 오순과 보라의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그런데 오순은 왜 피가 묻은 옷을 입고 보라랑 함께 다니는 건가요? 이거는 얘기하면은 스포가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영화에서는 모든 상황이 드러나고 오준이 스스로 자신이 보라의 아버지를 죽이고 보라를 유기했다는 것을 자백하면서 마무리를 지어요. 물론 그 뒤에 반전이 있었지만 저는 오준이 끝까지 보라를 지켜주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신고가 받아들여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결국 학대하는 부모로부터 아이를 지켜주지는 못한 것 같아요. 맞아요. 무엇보다 학대당한 아이를 향한 관심이 가장 중요해요. 무엇보다 가정에서 학대를 받는 아동은 발견하거나 신고되기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만큼 학대받는 아동에게 관심을 가지고 학대 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길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음, 그동안 실리님, 리리님, 휴프랜드님, 풀비리 안주사님 와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지금 아동복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금 고백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엘리님, 이 영화에서 혹시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으신가요? 고백 영화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화의 마지막에 학대받는 아이를 대표하는 보라가 세상을 향해 나 할 말 있어요 라고 고백하는 장면은 마치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어른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용기를 보여준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동학대가 단순한 일이고 귀찮은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끊임없이 아동들에게 도움을 주고 너의 편이 되어줄게 라고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마 영화에서도 이러한 메시지를 담고 관객들이 공감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지막 장면을 연출한 거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근데 이 아동학대 사건은 정말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항상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이런 아동학대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현재 계속 마련이 되고 있나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있었어. 그리고 지금도 많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고 추진 중에 있는 계획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아동학대와 관련한 기사들, 또 뉴스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기사 내용 중에 한 번쯤 본 기사들이 있을 거예요. 이걸 보면서 왜 아동학대는 끝나지 않는 걸까? 기사화된 사건들 외에도 신고되지 않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동학대가 얼마나 많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요. 세라피노 K님도 적어주셨는데요. 저 사건도 본 사건이네요. 화가 나요. 대체 없는 활동가님도 너무 안타깝네요. 라고 적어주셨어요. 정말 이런 사건들 볼 때마다 정말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사 제목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를 보니까 이 아동학대 사건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엘렌님은 왜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두 번째 장면을 소개하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동안 와주신 네. 제니님, 치아라님 반갑습니다. 네, 레베카 지금 어디쯤님께서도 평소에 관심이 갖고 잘 지켜봐야겠네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네, 엘리님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두 번째 장면은 지원이 직접 오순의 집에 가서 오순의 가정사를 듣는 장면이 기억에 남아요. 제가 그 해당 장면을 못 찾아서 오순과 그녀의 어머니와 함께 있는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본론을 넘어와서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당한 오순의 가정사를 통해서 오순이 보라를 왜 지켜주려고 했는지 그리고 학대 부모를 보며 불의를 참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장면을 통해서 아동 학대를 경험한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어떻게 될까? 아픈 상처를 담아두고 혼자 일어설까? 아니면 자라서 타인의 학대라는 하는 또 다른 가해자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보니 안타깝네요. 네, 레베카 지금 어디쯤님이 적어주신 것처럼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물론 오순처럼 이렇게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했지만 스스로 성장해서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아이를 지키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 나중에 커서 자신의 부모처럼 다시 자신의 가정을 학대하며 아동학대를 대물림하는 상황에 놓여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아동학대가 대물림 된다면 그 끊임없는 악순환으로 인해서 아동학대가 계속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주변 이웃의 도움으로 학대로부터 벗어난 아이들은 계속 보호받을 수 있겠지만 학대라는 큰 고통에서 방치된 아이들은 자기 안에서 괴물을 만들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레베카님께서도 적어주셨지만 이 고백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그런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 아동학대가 대물림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상황을 발견했을 때 재빠른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마지막 다음 영화로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영화네요. 원더라는 영화입니다. 2017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보신 분 있으면은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이 영화는 처음 들어봤어요. 큐티어시님께서 들어보셨다고 하시네요.
혹시 어떤 내용인지 엘리님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네. 어, 네. 이 영화의 주인공인 어기의 이야기를 순차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어기는 태어날 때 사고로 안면장애를 가지게 되면서 여러 번의 수술을 거쳐 태어난 아이입니다. 많은 수술로 얼굴에 큰 흉터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기는 항상 장난감 무지 헬멧을 쓰고 다녀요. 어기는 10살까지 홈스쿨링을 받다가 5학년 되는 해에 학교에 다니게 됩니다. 어기의 부모님이 어기가 상처받을까 봐 집에서 홈스쿨링을 받게 하였지만 어기가 과학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자 학교의 경험을 쌓게 해주고 싶어서 입학을 결정한 겁니다. 등교 첫날에 가족들의 응원을 받으며 학교에 간 어기가 첫날부터 놀리는 학생들에 의해서 소심하게 지내요. 묻어난 척 잘 지내려고 노력했지만 자신을 괴물 보듯 바라보는 시선에 주눅듭니다. 원더라는 영화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외모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원치 않는 시선을 받던 오기가 자신을 알아봐주고 허물없이 대해주는 친구들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가는 과정을 감동적으로 연출하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동안 세라피노 K님께서 아동학대 신고 의지는 전 국민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아쉬움이 남네요라고 적어주셨고요. 이 레베카 지금 어디쯤님께서는 영화를 좋아하는 편인데 오늘 영화 3편 모두 처음 봤어요. 인권 영화도 관심을 가져야겠네요라고 적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동안 영화가 좋아님 현이님 와주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러면 엘리님은 이 영화를 보시면서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대사가 있으신가요? 저는 어기를 괴롭히던 줄리안과 그런 줄리안을 정학처분으로 끝내려고 하는 줄리안의 부모에게 교장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어기가 반 친구들과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어기는 외모를 바꿀 수 없어요. 우리가 시선을 바꿔야죠." 라고 말하는 교장 선생님이 멋져 보였다고 해야 되나? 교장 선생님의 말씀은 모든 세상의 남들과 조금 다른 특별한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는 대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대사를 듣고 저는 보이지 않는 차별과 편견 어린 시선을 받는 장애 아동들을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또 저도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다른 아이들과 성장과 발달이 조금 느릴 뿐 좋다 싫다 감정을 표현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비장애인 아이들과 전혀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이 통하는 것도 있고 감정을 공유할 수 있어. 그저 그저 조금 더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원더라는 영화를 제가 방금 이야기 들으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어기가 세상 밖으로 나갈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는 그런 어기를 친절하게 응원해주고 사랑해주며 다름을 인정할 용기를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장애가 있든 없든 모두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어울려 사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원더라는 영화를 마지막으로 영화 소개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그럼 또 항상 제비더비에서 빠지지 않는 퀴즈 타임인데요. 이 영화 방금 소개드렸던 나 다니엘 블레이크 고백 원더에서 볼 수 있었던 복지와 관련한 문제 총 9문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가장 많이 맞추신 분께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저는 항상 제 퀴즈 대회는 앞에 나와서 이렇게 신나게 춤을 추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오늘은 조금 다르게 진행을 합니다. 오늘은 정답을 아시는 분은 채팅창에 답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가장 먼저 입력해 주신 분께 점수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동안 용용이님 와주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러면 바로 첫 번째 문제 가도록 할게요. 다들 준비되셨나요? 다들 박수 한번 찍 쳐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영화가 좋아요님, 레베카님, 구티아시님 박수 쳐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퀴즈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 관료제의 역기능으로 인해서 독선적인 권위주의, 행정적 권위주의, 책임전가 태도, 규칙 만능주의 등의 병리적 현상을 통틀어 말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역시 잡초님 바로 적으셨어요. 네, 정답은 관료주의였습니다.
우리 잡초님 항상 퀴즈대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너무 잘 맞춰주시는 분인데 오늘도 이렇게 첫 문제부터 바로 맞춰주셨네요. 영영이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는 잡초님께서 1점을 받으셨고요.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입니다. 이 수당의 종류 중 하나로 통상 부양가족 수에 따라 일정액 또는 일정 비율로 지급되며 관행에 따라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글자입니다. 수당 종류 중 하나니까요. 네, 뒤에 수당이 붙겠죠? 우리 레베카 지금 어디쯤님 보너스 적어주셨고요. 영화가 좋아요님 아쉽습니다. 복지수당은 아니에요. 다른 수당입니다. 이 누구 어떤 거에 따라서 지급이 된다고 했죠? 이게 조금 힌트입니다. 이 문제도 네, 영화가 좋아요님 바로 정답 나왔네요. 정답은 가족수당이었습니다. 영화가 좋아님 1점 획득하셨고요. 이 가족수당이 이 수당 아까 설명드렸던 수당 종류 중 하나인데요. 이렇게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이렇게 지급이 되는 그런 수당입니다. 맞아요. 다들 너무 대단하시죠? 그럼 바로 또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입니다. 이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는요. 이 세상 아동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4가지 권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다음 중 4가지 권리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생존의 권리, 두 번째 보호의 권리, 세 번째 참여의 권리, 네 번째 교육 권리. 였고요. 네, 지금 다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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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 정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3번 아니고 1번 아닙니다. 이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서 이 아동이 누려야 할 4가지 권리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이 나왔네요. 정답은 네 번째, 교육의 권리였습니다. 가장 먼저 적어주신 영화가 좋아님 1점 획득하셨고요. 현재 영화가 좋아님 2점으로 1등이시고요. 네, 2등 잡초님 1점으로 2등이신 상황입니다. 헉 나왔고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사실 4개 중에 하나인데 그쵸,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좀 놀라운 사실이죠. 그럼 또 바로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입니다.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언어적 모욕, 정서적인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그런 가학적인 행위를 행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아동학대는 맞는데요. 아동학대에서 조금 더 세분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땡땡땡 학대입니다, 여러분. 가오킹 아니 앞에가 3글자예요. 땡땡땡 행위고요. 이런 정서적이고 언어적이고 이런 걸 하는 행위를 땡땡땡 학대라고 합니다. 대박. 레베카님 나쁜 행위. 그쵸, 나쁜 행위 맞죠? 네, 정답이 나왔네요. 하느님 조금 아쉽습니다. 네, 정답은 정서적 학대였고요. 이번에도 영화가좋아님 1점 획득하셨습니다. 우와, 영화가좋아님 엄청 잘 맞추시는데요. 네, 그동안 와주신 근손실 이프렌드님, 강찬님, 소유비만님 반갑습니다. 혹시 정답을 아시는 분은 채팅창에 적어주시고요. 가장 먼저 작성해주신 분께 점수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잡초님, 가혹행위 군대 생각나네요. 아유, 그쵸. 네, 안타깝습니다. 그럼 또 바로 다음 문제 5번 가보도록 할게요. 5번입니다. 아동학대 신고 전화번호는 몇 번일까요? 117 아닙니다. 키티 여신님 알고 있었는데 1417 네, 제가 지금 준비한 건 네,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직 정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외로 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번호예요. 1318 네, 아동학대 신고 전화번호는 아니에요. 이 1318은 네, 아니고요. 네. 11 네, 정답이 나왔네요. 레벨 119. 네, 정답은 112고요. 국번 없이 112였습니다. 잡주님께서 가장 먼저 작성해 주셨고요. 좀 아까비. 현재 영화가좋아님 3점, 잡주님 2점으로 1점 차이고요. 바로 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방임학대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학교에 옷을 잘 입혀서 보냄. 두 번째, 보호가 필요한 아이를 집에 놔둠. 세 번째, 아동이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음. 네 번째, 불결한 환경에 내버려 둠. 여기서 이 4가지 중에서 방임학대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네, 좀 쉬웠죠? 답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가장 먼저 작성해 주신 잡초님. 그쵸. 이건 방위막대가 아니죠. 정답은 1번 학교에 옷을 잘 입혀서 보냄이었고요. 잡초님 1점 획득하셔서 현재 지금 잡초님과 영화가 좋아님 3점으로 현재 동점이신 상황입니다. 그쵸. 그건 포상이죠. 네. 글자 잘못 본 줄요. 네, 이번 문제는 조금 쉬웠죠? 그럼 바로 또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는 조금 어렵습니다. 여기서 조금 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이 드는데요. 그동안 킹받은 모래아님 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입니다. 아동학대를 신고하면 땡땡땡 땡땡 된다. 이거 어렵죠? 이 뒤에는 땡땡 된다라고 이렇게 동사로 이어지는 부분이고요. 땡땡이 땡땡 된다예요. 한 글자는 비슷. 아닙니다. 부모가 구속 아닙니다. 땡땡이 땡땡 된다예요. 아니요. 땡땡이 땡땡 된다. 엄마야. 안 됩니다. 녹화 중입니다. 아동이 구출된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아동의 땡땡이 땡땡 됩니다. 이거 좀 어렵죠? 개돌님 이거 보셨다고. 그럼 맞추세요. 네. 힌트를 드리면, 네, 조금 어렵죠? 신비, 대박! 정답이 나왔어요. 대박! 우와! 이거 어떻게 맞히셨죠? 네, 개돌님 정답 맞춰주셨어요. 정답은 신분이 보장이었습니다. 우와! 어제 또 진행했던 퀴즈대회 우승자시죠? 개돌님께서. 우와, 이거를 맞추셨어요. 이거는 진짜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법에 따라 뭐 된다고 봤어요. 역시 개돌님. 대단하셔요, 정말. 개돌님. 이건 정말 박수 한번 치고 갑시다, 여러분. 이건 박수. 대단하셔요, 정말. 그러니까 퀴즈 강자들 여기 다 모이셨어요. 그럼 또 바로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또 몇 문제 벌써 남지 않았네요. 바로 다음 문제 갈게요. 다음 문제입니다. 장애 아동이 동일 연령의 아동들이 있는 일반 교실에 동일 시간 동안 수업을 받으며 함께 있고 동시에 장애 아동에게 필요한 특수교육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것도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건 4글자고요. 힌트를 드리면 4글자고요. 이 장애 아동에게 필요한 특수교육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복지교육 아닙니다. 특수학교 아닙니다. 네, 힌트를 또 드려야겠죠. 조금 어렵죠. 앞에 부분이 장애로 시작됩니다. 장애 땡땡입니다. 이거는 조금 어렵죠. 네, 채팅창이 멈췄습니다. 장애교육 아닙니다.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 장애교실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복지 아닙니다. 장애교실 아니고 특수교육, 장애 에듀케이션 아닙니다. 4글자입니다. 장애 땡땡.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렇게 이런 서비스도 이런 서비스 합쳐가지고 이렇게 할 때 이런 서비스가 제공된다라고 또 말을 하죠. 장애 지원, 장애 보호 아니고요. 네, 그동안 기라리님 다시 오셨네요. 메타씨님, 어른아이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혹시 정답을 아시면 여기 채팅창으로 정답을 작성해 주시면 가장 먼저 작성해 주신 분께 점수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어려웠나 봐요. 다들 지금 멈추셨고요. 채팅창이 멈췄고요. 네, 위탁 아닙니다. 장애 지원 아닙니다. 제가 아까 힌트를 조금 드렸는데 이런 서비스도 제공되고 이런 서비스도 제공된다고 할 때 이렇게 합쳐서 이런 서비스가 제공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활동 지원 아닙니다. 네, 그동안 조이님 와주셨네요. 반갑습니다. 통합, 아니요. 네, 통합보육은 아닌데요. 장애 아울랑 힌트 좀 더. 지금 힌트 나왔어요, 지금. 맞아요. 역시 키라리님 바로 맞히셨어요. 네, 가장 먼저 작성해주신, 네, 효프렌드님 가장 먼저 작성해주셨네요. 정답은 장애통합이었습니다. 이번 거 좀 어려웠죠? 네, 이렇게 채팅창에 멈춰 있었는데, 또 키라리님께서 바로 이렇게 힌트를 주셨어요. 네, 이제 또 마지막 문제, 한 문제만 남아있는데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장애통합이라는 건요, 장애 아동이 동일 연령의 아동들이 있는 일반 교실에 동일 시간 동안 수업을 받으며 함께 있고, 동시에 장애 아동에게 필요한 특수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장애통합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다솜님, 마시멜로님 와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또, 벌써 마지막 문제.
시간이 금방 가죠. 또 마지막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문제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천재시다. 그니까요. 다들 너무 천재세요. 레베카님, 오늘은 한 문제만 맞추자. 뒤에 문제는 좀 맞추실 수도 있어요. 네, 그다음 가면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장애 아동을 배려하지 않은 친구는 누구일까요? 하나는 나는 몸이 불편한 친구를 위해 먼저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도록 양보했어. 두나는 나는 귀가 안 들리는 친구가 잘 들릴 수 있도록 귀에 대고 큰 소리로 말했어. 세나는 나는 행동이 느린 친구가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천천히 말했어. 네 번째는 나는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친구에게 먼저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봤어요. 나나나. 네. 벌써 정답이 올라오고 있죠? 네, 나나나나나. 네, 나나도 나왔고요. 두나도 나왔고요. 이렇게 작성해 주셨는데요. 가장 먼저 작성해 주신 개돌님. 정답은 두나였습니다. 개돌님 2점으로. 맞아요. 두트러라. 네, 두나 아닌가요? 맞아요. 정답은 두나였습니다. 귀가 안 들리는 친구가 잘 들릴 수 있도록 귀에 크게 대고 큰 소리로 말했어. 이건 배려하지 않 자초님 두나 예의 없는 거 귀에 대고 큰 소리로 말했어. 귀 지켜. 두나를 못 보셨다고. 아주 이거 은근 헷갈리죠? 네, 정답은 두나였고요. 개돌님 1점 획득하셨습니다. 저희님께서 나나나나나나나나 저거 김방명이 가나다 순인지 나만 썼어요. 싸. 그쵸. 네, 이렇게 벌써 또 9문제가 이렇게 벌써 끝나버렸습니다. 42분인데 벌써 끝났네요. 네, 이렇게 오늘의 우승 어떡하죠? 오늘 우승자 2분 나오셨어요. 우와, 대박. 헉처럼 콱 이놈 나왔어요. 네, 오늘의 우승자는 영화가 조아님과 잡초님 2분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잡초님도 2번째 우승이시네요. 네. 오늘 우승하신 영화가 조아님, 잡초님께서는 인스타그램 마스터루찌로 DM 주시고요. 혹은 이제 인스타그램 안 하시는 경우에는 오픈 채팅 밀루찌로 연락을 주시면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루찌님의 지갑 털리는 소리. 개돌님, 졸고 있어서 앞에 있는 거 못했네요. 좀 아쉽죠? 이렇게 오늘의 미더블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게스트로 오신 엘렌님, 처음으로 미더블 이렇게 진행을 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영화로 보는 아동 복지 콘텐츠를 하면서 평소에 영화를 보는 것을 즐겼는데 좋아하는 영화와 아동 복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니까 저에게 즐거운 경험이 된 것 같아요. 미더블 준비하면서 자주 공부하게 되는 것도 있고 저 또한 이 세상에서 있는 다양한 유형의 아동들에게 복지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러셨군요. 네, 이렇게 오늘 미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엘렌님 오늘 이렇게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참여해주신 엘렌님, 키티아시님, 레베카 지금 어디쯤님, 희은쌤님, 잡초님, 루트님, 세라피로케이님, 유니칸 꼬마녀님, 도랑 국카빵님, 개돌님, 재치없는 활동가님, 하늘님, 효프랜드님, 제니님, 치아런님, 영화가 조아님, 소우비만님, 메타시님, 옹옹이능님, 키라이라님, 어른아이님, 영화배신 조이님, 다솜님, 가면나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혹시 가능하신 분들은 여기 앞에서 앞으로 나와주시면 다 같이 기념사진 촬영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가능하신 분들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네요. 아니, 충분히 잘하셨으니 다음엔 더 자신감 있게 라고 레베카님께서 적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게스트 이렇게 해서 한 장은 처음인데요. 엘렌님이 이제 이렇게 다들 나와주신 것 같아요. 혹시 가능하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다 같이 우리 하트, 이 하트 사진 찍어보도록 할게요. 다들 찾으셨나요? 이 하트 누를 겁니다, 여러분. 넘겨보고요. 네,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이거 하트 찍으면서 기념사진 찍어볼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핸드폰 고장으로 못 나가요. 네, 저는 50분에 랜드를